예,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? 네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자, 서청원 전략적 후퇴라고 잡아봤는데요. 예. 서 전 대표가 의장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야당에선 일제히 경의를 표한다. 아까 보도를 다 봤었는데요. 예, 자, 바꿔 얘기하면은 그동안 서 전 대표 때문에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막혀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뭐 지금까지 관례이긴 했다면서요? 서 전 대표는 8선입니다. 최다선이면 틀림이 없고. 그래서 새누리가 의장을 가져가면 당연히 자신의 몫이니까 본인은 좀 아쉬워할까요? 근데 아까 보도 봤더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된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인연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 석만 더 새누리당이 얻었으면 더민주 123석보다 많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의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컸었기 때문입니다. 예. 또 지금처럼 여소야대 시절이었죠. 지난 2000년 당시에도 의장에 출마를 했었는데 당시 공동정부였던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이 그 이만섭 의장을 내세워서 8표 차로 좀 아쉽게 지기도 했었습니다. 예. 2008년이죠. 18대 국회에서도 최다선이었지만은 당시엔 비교섭 단체인 친박연대 소속이라 아예 의장 후보에서 배제가 되기도 했었죠. 예. 근데 뭐 이제 기정사실화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나간 의원들을 복당시키면 다음에는 분명히 일당이 돼버리니까 부담 없이 그때 의장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하여간 그 갑자기 불출마로 돌아선 이유 그거부터 잠깐만 좀 볼까요? 네, 일단 그 총선 직후 했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 예. 저도 오늘 다 털어내겠습니다. 저도 욕심이 없습니다. 저는 대표 꿈도 없습니다. 원내대표 꿈도 없습니다. 뭐 일부 신문에서 국회의장 얘기 나옵니다. 야당들이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. 다 모든 걸 접어야 됩니다. 자, 과거에는 분명히 저렇게 좀 못하겠다, 안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예. 개인적인 미련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원구성이 늦어지자 어떤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요. 설사 본인이 의장을 하게 되더라도 향후에 당내에서 친박계 어떤 당권 접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던 거고요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의장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재보궐도 열리고 또 무소속이 복당을 하게 되면 예. 새누리당이 또 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따라서 이번에 물러선 건 다음을 위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무튼 정치인들이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 잘 믿지 않잖아요, 모든 사람들이. 예.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자, 5.16은 쿠데타다.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다름 아닌 여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죠. 어제였습니다. 대학 특강에서 박정희 정권은 5.16 쿠데타를 했지만 07 과삼이다. 뭐 좀 긍정적인 평가지만 어쨌든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예. 앞서서요. 지난주였죠. 유승민, 물론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자, 박정희 대통령이 5.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정당이 공화당이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. 예. 자, 그동안 이 쿠데타 규정은 여당에서는 좀 보기, 듣기 생소한 거였기 때문에 예. 여소야대 정국에서 좀 어떤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되게 뭐 피해갔죠. 그에 대한 대답들은 보면. 아무튼 뭐 5.16을 쿠데타로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현 정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친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기준이 돼버리는 셈이 됐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맨날 왜 쿠데타를 쿠데타로 부르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. 그 이유는 바로요. 오늘 정무수석에 임명된 친박계 핵심이죠. 김재원 수석의 과거 발언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예. 그 지난 2012년 9월 달에 대선을 얼마 앞두고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박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국민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정치를 해서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. 예. 그래서 결국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 김 수석은 당시에 대변인이 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변인직을 사퇴하기도 했었죠. 예. 기억이 납니다. 다음 키워드는요? 자,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또 어선이 나섰다라고 잡아봤습니다. 예. 자, 우리 군이 오늘 아침에요. 동해상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 한 척을 돌려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선이 먼저 발견하고 해군에 신고한 겁니다. 예. 비록 공해상이라긴 하지만 군의 경계에 또 허점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며칠 전에 왜 연평도 인근의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두 척을 직접 납포했잖아요. 뭐 그게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또 나선 셈이 됐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민은요 꼭 중요한 국면마다 군보다 빨리 군보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예. 2010년이죠.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요
그 북한군의 어뢰 잔해를 발견한 건 바로 우리나라 쌍끌이 어선이었고요. 예. 그 앞서서 98년 속초에서 북한 잠수정이 발견됐을 때도요. 바로 그 꽁치잡이 어선의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. 예, 예. 자,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아무튼 어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로. 예, 알겠습니다.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